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에 대한 쉽고 빠른 이해를 도와주는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인 캔들 차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각각의 봉 또는 캔들이 모여 차트를 이룬 캔들 차트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도표한 것인데요. 흔히 사람들의 마음을 양초 모양의 그래프로 객관화시킨 것이라고들 하죠. 이런 차트에 주식 투자자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양의 양초만이 그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각의 봉 안에는 미래 주가 움직임과 관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쉽고 재밌는 캔들 차트 세계에 이승원 강사님과 함께 푹 빠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투스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되면 알파벳을 배우게 되죠. 캔들은 바로 영어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기본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통해서 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입니다. 캔들의 원리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캔들의 탄생과 원리, 그리고 캔들의 다양한 형태, 분봉,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의 유래 학습 목표입니다. 캔들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양봉과 음봉의 형성 원리, 캔들의 형태를 구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분봉, 일봉, 주봉, 월봉에서 나타나는 캔들의 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의 탄생입니다. 캔들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캔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자, 18세기 일본의 전설적인 거래자 혼마 무네이사가 바로 캔들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혼마 무네이사는 쌀거래를 하던 와중에 과연 이 쌀거래에 대한 가격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쌀거래에 대한 가격 도표를 만들어서 캔들이라는 것을 구세의 사람들이 붙이게 되었는데요. 자, 이 예측 방식, 캔들을 통한 가격 예측 방식이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미국에서는 바 차트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종가선 차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첫 번째 보시는 것이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이 캔들 차트가 바로 혼마 무네이사가 고안한 캔들 차트고요. 두 번째 보는 것이 바로 바 차트죠. 미국에서 사용하는 차트가 바로 바 차트입니다. 자, 캔들은 몸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바 차트는 몸통 없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가선 차트죠. 자, 이 세 가지 캔들에 대한,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캔들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들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차트에 앞서서 우리가 캔들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자, 캔들이라는 것은 바로 혼마 무네이사가 만들었는데요. 혼마 무네이사는 고민하던 끝에 네 가지 가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가, 두 번째는 바로 저가, 세 번째는 고가, 네 번째는 이 종가, 이 네 가지 가격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시가라는 것은 당일에 처음 가격을 출발한 가격을 시가라고 하고요. 저가라는 것은 그 당일 거래에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을 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가는 당일 거래된 가격에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을 고가라고 얘기하고, 종가는 어떻습니까? 당일 거래 가격에 마지막 거래된 가격을 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왼쪽, 자,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오른편에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가, 저가, 종가, 고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자,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보셨을 텐데요. 종가의 위치가,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왼쪽은 종가가 위에 있고 오른쪽은 종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음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당일 출발한 시가보다, 즉 시가보다 높게 종가가 마감했을 경우를 양봉,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마감했을 경우를 음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캔들에 있어서, 자, 이 시가와 종가 사이에 이 몸통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가 몸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위, 아래 꼬리에 대한 부분이 달려있죠. 이 부분을 아래 꼬리, 위 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뒤에 설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직사각형 부분은 몸통이고, 앞부분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시가, 종가 사이의 가격을 표시한다. 꼬리는 위아래로 형성이 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양봉에 대한 부분, 음봉에 대한 구분까지 아까
혼마 우네이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실질적인 가격을 통해서 캔들의 양봉과 음봉의 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거래 대상이 있는데 그 거래 대상이 10,000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시초가의 가격이 10,000원에서 출발을 해서 당일날 저점 9,700원을 찍고 장중에 고점이 11,200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11,200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종시효과의 종가 마감으로 1,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격의 흐름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니까 시초가가 10,000원, 당일 저가가 9,700원, 그리고 당일 고가가 11,200원, 당일 종가가 1,700원에 마감이 돼서 이러한 양봉 캔들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봉은 무엇입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마감된 것을 바로 양봉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가격 흐름을 도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거래 대상물이 있었는데 10,000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침에 상승 출발을 해서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가격이 쭉 빠져서 9,1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막판에 반등을 해서 9,400원에 마감을 하네요. 자, 이러한 가격의 흐름을 도표로 표시를 해줬더니 시초가가 10,000원이었고 아침에 시가가 10,000원이었고 장중 고가가 1,300원을 찍은 다음에 저점 9,100원을 형성한 뒤에 9,400원에 마감이 됐다. 이러한 가격의 흐름을 표현하니까 파란색 음봉에 대한 부분으로 표시가 되더라. 이것을 바로 음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음봉과 양봉에 대한 흐름은 간단합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되면 양봉, 낮게 되면 음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캔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크게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죠. 양봉과 음봉. 자,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양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상승장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시장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양봉에 대한 출현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음봉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을 때 음봉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아침에 거래된 가격보다 종가 마지막에, 즉 마지막 거래된 가격이 더 낮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주로 약세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양봉, 음봉 발생 빈도에 따라서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양봉이 많이 형성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으로 계속해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음봉에 대한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하락으로 전환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양봉 형성이 계속해서 많아졌을 때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양봉에 대한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상승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봉은 어떻습니까? 음봉의 개수가 더 많을수록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음봉의 빈도가 많을수록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캔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캔들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직관력을 이용해서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 사용되는 시중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꼭 정석은 아니고 무슨 그 고3 수험생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 직관력을 이용해서 이 캔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양봉도 몸통에 대한 길이가 길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장대 양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몸통이 긴 음봉을 장대 음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시가가 종가가 아주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당일 출발한 가격은 그리 높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종가의 마지막 거래를 하고 보니까 종가가 크게 높게 형성이 됐네요. 아니면 음봉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승으로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바로 장대 양봉, 하락으로의 출발이 시작이 될 때 장대 음봉으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캔들 몸통이 길면 장대 양봉, 몸통이 긴 음봉은 장대 음봉.